영상을 보기 전에 알고 계셔야 되는 전제가 있어요. 이 영상을 제작한 사람은 한의사예요. 보험 전문가가 아니에요. 따라서 경험을 공유하는 거지 명확한 보험법을 설명해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의사는 직업적 특성상 교통사고 중에서 접촉사고를 위주로 보게 돼요. 따라서 본인이 큰 사고로 중상해를 입었다면 이 영상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인트로예요. 오늘도 합의금 얘기예요. 원래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다른 병원이나 한의원들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게 외주를 줘서 하는 거라 원장이 직접 아마추어틱하게 좀 더 내용에 신경을 써서 만든 영상이 있으면 그에 비해 외주를 둔 자료들은 흔히들 말하는 진실성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짬을 내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한의원은 이런 걸 잘한다라는 홍보용 영상을 만들기 전에 아무래도 연습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연습용으로 교통사고 얘기를 좀 해보자. 근데 제가 컴맹이라 문서는 아래 한글, 사진은 그림판, 동영상은 곰플레이어, 사용할 줄 아는 유틸리티가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하겠지. 그럼 연습용으로 뭘 할까 생각하다가 나는 교통사고 환자도 많이 보니까 그쪽 컨텐츠는 거의 무궁무진하니까, 그리고 굳이 치료 과정을 찍지 않아도 그냥 말로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교통사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진료실에서 탁 터놓고 말하기 힘든 합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또 합의는 의료인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전제 조건을 얘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합의금 얘기만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오늘도 합의금 얘기를 하게 됐어요. 특히 한의사가 합의금 얘기를 할 때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합의금이 높아진다는 소문이 있대요. 그렇다 보니까 한방치료를 뭘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간혹 보다 보면 치료보다는 이 사람은 합의금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라고 예상되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합의금에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리고 중상해가 아니면은 어차피 합의금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합의금 얘기를 진료실에서 하는 거는 좀 찜찜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의료인이 돈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져요. 치료나 신경을 쓰지. 난 여기가 아픈데 원장은 나 아픈 건 신경은 안 쓰고 자꾸 합의금이 어쩌고 이런 얘기만 한다. 그럼 이게 오고 싶겠어요? 물론 합의금이 주목적인 분들은 본인들 구미에 맞을 수 있겠지만 아파서 오시는 분들은 싫겠지. 그리고 한의원은 아파서 오는 분들이 주요 고객이에요. 한의사는 보험 전문가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책임을 못 져요. 제가 공개하는 거는 접촉사고에 대한 간접 경험들이지 정확한 법조항 얘기가 아니에요. 한의사뿐만 아니라 양방의사라던가 치과의사라던가 이런 걸 막론하고 모든 의료인들은 수업 전체에 자동차 보험 관련 내용은 한 글자도 없어요. 이게 내가 교통사고 당했을 때 그 후유증이라든지 통증에 대해서 이렇게 치료를 잘합니다, 이런 정도의 홍보라면은 모를까, 마치 우리 병원에 오면 합의금을 많이 받게 도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홍보로 비춰지면은 그 병원은 이미지가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합의금 얘기를 하는 게 엄청 찜찜할 수밖에 없고 진료실에서는 거의 안 해요. 또 한의사의 합의금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현직 보험사 담당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든지 이런 진짜 전문가들이 공개하는 합의금보다 접촉사고가 났을 때 옆집에 있는 무직의 취준생 총각이 훨씬 더 높은 합의금을 받아요. 어째서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접촉사고 합의금보다 무직인 사람이 더 높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느냐? 접촉사고는 대충 합의하는 거예요. 사망이라던가 장애가 남는 중상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접촉사고 합의금은 법규를 정확히 따르진 않아요. 그냥 합의, 협상이라는 게 맞아요. 판결 이런 게 아니라 법원에 가서 판사가 판결을 내려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근데 협상은 말 잘하면 많이 받는 거고, 만약에 피해자가 좀 소심한 부분이 있어서 네네 그러고 있으면 보험사의 의지대로 받는 거고, 그래서 이런 데에는 관례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이래 하는 것들로 정해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준다. 그래서 합의를 할 때는 경험이 중요할 수 있어요. 요즘 관례상 이런 정도의 사고일 때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사고가 큰 건 아니니까 변호사한테 들고 갈 수는 없고, 그렇다면은 이 합의금을 예상할 때는 근래 합의한 사람들의 정보를 모아봐야지 알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카톡창 열어봐서 친구 중에 1년 사이에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 몇 명 있나 한번 세어보세요. 잘해야 한두 명이겠죠. 근데 그게 충분한 참고 자료가 안 되겠죠. 그래도 한두 케이스만 가지고 있어도 큰 문제는 안 돼요. 크지 않은 접촉사고였으니까. 뭐 대충만 알아도 되잖아요. 차도 고쳤고 치료도 끝났고 병원 다니느라고 쓴 교통비도 다 받았고 이제는 내가 치료받으러 다니는 동안 불필요하게 소모한 시간들 그리고 내가 겪을 필요가 없었던 통증 그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30만 원만 받으면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면 30만 원 받는 거고요. 내 가치는 훨씬 크다고 생각해서 나는 150만 원 이상을 받아야겠어.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정보가 절실한 사람도 있어요. 이 정보가 절실하다는 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이런 기회에 일생에 몇 번 없을 이런 기회에 한번 일확천금 벌어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되지도 않아요 지금은.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치료라도 확실히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많이 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거짓말을 듣고서 치료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분들은 좀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지. 예를 들자면 흔히 보는 케이스인데 나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어. 근데 너무 아파. 치료도 계속 필요하겠어. 증상이 좋아지는 속도가 너무 늦어. 이게 다 나으려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치료를 중단하면 합의금에서 30만 원을 더 얹어주겠대. 나한테 3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야. 나중에 치료비가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일단 30만 원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야. 그래서 원래 받을 합의금에 30만 원을 더 얹어서 총 80만 원을 받고 아픈 걸 참아. 그래서 이렇게 일찍 합의하고 아픈 거 참고 있는데 나중에 자기랑 같이 사고가 난 사람들이 치료 받을 거 다 받고 100만 원 이상씩 다 받고 이런 걸 나중에 알게 됐어. 나는 치료를 중단하는 전제로 받은 게 80만 원인데 그래서 큰 손해를 본 것 같으니까 치료비는 더더욱 못 쓰겠어. 뭐 이런 상황. 그래서 누군가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근래의 합의금 분위기를 알려줄 수 있다면 그런 조력자가 있다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의사 같아요. 접촉사고는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합의금 변수 요인 중에 하나인 상해 급수를 결정하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끔 억울한 상황이 예측되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한테만 대략적인 언지를 줘요. 예전에 유튜브에서 12등급 상해에 요 근래 120에서 150만 원 정도 이게 2018년도에 일반적인 예라고 했는데 이런 말을 진료실에선 잘 안 해요. 방금 전에 말한 것 같이 정말 절실해 보이거나 속기 쉬워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료실에서 교통사고 환자 하나하나 붙잡고서 당신은 합의금 이 정도 받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한의사는 정보를 어떻게 모으냐. 모으기 어렵죠. 교통사고 환자가 치료가 끝났어. 그리고 합의를 봤어. 그 합의를 본 분이 다시 한의원을 찾아와. 그럴 리가 있나? 흔치 않겠지. 그리고 와서 자기의 합의금을 알려줘. 이럴 확률이 많지가 않죠. 한의원을 어느 정도 운영하다 보면 단골 환자라는 게 생겨요. 사고 전에도 어떤 치료를 받고 있었고 교통사고 났으니 그것도 다시 와가지고 치료받고 사고에 대한 치료가 끝나고 합의를 본 다음에 원래도 아픈 게 있었으니까 또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고 이런 분들한테 물어봐가면서 모아온 거예요. 물론 단골 환자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 질문하기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분들한테 요즘 합의금 정보 공유하려고 하니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면은 대개는 이해하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단골 환자분들한테 합의금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거고 그 정보들을 상해 등급에 따라 분류를 해서 그렇게 정보를 모아서 공개하는 거예요. 이게 짬을 내서 영상을 만들기 시작한다고 한 건데 그 짬이라는 게 얼마 안 돼서 모으고 하다 보면 기승전결이 없이 내용이 산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이번 영상의 결론. 법적으로야 과실 비율이나 연봉 등에 따라서 합의금이 변한다고 하지만 막상 가해자나 물론 이제 100%가 아닌 쌍방과실의 가해자나 무직, 가정주부, 대기업 회사원 등 합의금을 다 비교해봤더니 실제로는 다 비슷하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를 관찰해서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은 접촉사고 합의금은 관례에 따라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구두 협상에 의해 적정선에서 결정된다. 말이 좀 어렵지? 그래서 결론에 결론이 필요하네요. 다들 뻔한 합의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의원에서 제일 많은 12등급 상해 기준으로 봤을 때 120만 원에서 150만 원은 그냥 일반적이에요.
만약에 그보다 훨씬 낮은 합의금을 제시받았다면 그냥 보험사 직원한테 본인이 만만하게 보였다는 뜻이고, 만약에 피해자가 말도 안 되게 높은 합의금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사실 보험사에서 정말 진상으로 분류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부르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정말 무슨 사단이 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높은 금액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독특한 케이스를 빼면 접촉사고는 대부분 12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를 받아요. 전에 보험사 담당자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 너도 나도 너무 많이 주고 있다고, 이걸 줄여야 되는데 120, 150 이거는 너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 120에서 150만원 사이를 주더라고요. 어쨌건 여기까지는 2018년도에 1년 동안 천안에 있는 어느 한의원에서 합의를 하신 12등급 상의 환자분들이 알려주신 합의금의 예를 통계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영상을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때의 합의금 분위기는 또 달라져 있을 수 있어요. 한 10년 전에는 보통 한 6, 70만원 정도 받는 게 일반적이었으니까